안녕하세요.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전북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김은주 박사님을 모시고 블루베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박을 주되 봄에 딱 한 번만. 아까 작년에 올해 심은 어린 나무 있죠? 거기다는 종이컵으로 딱 한 컵. 딱 3월달에 한 번만. 그 다음에 큰 나무 있죠? 7년생 이상 된 것은 한 2컵까지만 줘도 굉장히 pH가 변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질소 성분이 있잖아요. 유박에는. 그러니까 서서히 녹으면서 괜찮은데 이걸 많이 줘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컵 한 3컵을 어린 나무에다 줘버렸다 하면 나무도 죽고, 그 다음 pH가 안 맞아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pH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좋은 품종, 물 빠짐, 그 다음에 산성, 토양산성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토양 전문가가 블루베리 뭐 토양 pH 안 맞아도 된다 이런 교육을 하신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pH를 유지만 시켜주면 정말 물 빠짐하고 pH만 유지시키면 어떤 블루베리도 잘것 같아요. 비료를 안 줘도 돼. 당진은 배수가 실제로 문제야. 그래요. 비료를 거의 너무 많이 주거나 pH를 못 맞춰가지고 pH를 올라가게 하는 비료를 줘서 많이, 그러니까 바로 죽진 않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2년 3년에 걸쳐서 노랗게 잎이 변하면서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박사님, 네. 멀칭으로 네. 멀칭이나 파전목 같은 거 한가요? 멀칭 재료로 피트모스는 파입니다. 피트모스는 어디다 넣는 거예요? 심을 때 땅에 뿌리가 뻗어나가는 곳에 피트모스가 필요한 거지, 피트모스가 위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가 가장 좋아하는 유기물은 사실 피트모스는 그 속에 비료 성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산지에서 이끼가 퇴적된 그 퇴적물을 파가지고 와서 이렇게 압축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자체가 천연으로 pH가 4.0인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우리나라 토양이 중성인데 그걸 넣지 않으면 어때요? pH가 안 맞으니까. 그렇고 블루베리는 또 유기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양분이 없는 pH 4.0의 산성의 그 유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멀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는 100년 키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 블루베리가 청간성이라 밑으로는 안 뻗어요. 저희 이제 다 파보진 않았어도 한 10cm만 흙을 걷어내도 뿌리가 다 옆으로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는 예전에는 구덩이를 파고 해서는 5, 60cm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밖에 피트모스를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포대 가지고 한 5나무를 심었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20년 된 것은 뿌리가 다 그 옆으로까지 다 뻗어 있잖아요. 피트모스 없는 데까지. 그건 pH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맞춰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년 저기다가 저희 피트모스 한 번도 보충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심을 때 딱 그때만 한 번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농가들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가 좋으니까 피트모스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땅을 파고 새뿌리 나는 데 있죠. 거기다 일부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걔가 새로 피트모스를 받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위에다 넣어버리면 뿌리가, 걔가 흙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피트모스를 좋아합니까? 다 올라와요. 그래서 멀칭 재료는 절대 피트모스를 쓰시면 안 되고, 파쇄목 중에서도 그 토양 pH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파쇄목이라기보다도 그 재료가 뭐냐면 소나무 껍질이나 소나무 잎만. 저희가 예전에 피트모스가 계속 다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예전에는 55,000원에도 한 포에도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수입량은 딱 정해져 있고 봄 가을에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때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물을 가지고 왕겨, 소나무, 뭐 다른 그 유기물 재료 뭐 다 갖다가 몇 가지를 가지고 다 시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분 분석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도 가장 그 피트모스와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 파쇄목 중에서도 소나무 껍질이나 소나무 잎이. 근데 그거 어디서 갖다가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파쇄목 판다고 해도 그게 소나무인지, 그죠? 뭐 어떤 나무인지. 그게 참 고민입니다. 농가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가도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뭐 또 제초 매트를 깔겠어요? 뭐 1000평이나 돼야 깔죠? 다 이렇게 한쪽에 그 파쇄목 쌓아놓고 매년 그걸 깔아요. 근데 이제 오래된 농장일수록
뿌리가 다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기물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그 토양 물 빠지면 좋은 곳은 산수가 통기성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깔으니까 막 뿌리가 올라와 있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제초 매트 깔아요? 몇십만 평 보이지도 않는 끝도 안 보이는데 방조망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새가 안 좋아할까요? 미국 새가 거기 블루베리 싫어하고 우리나라 블루베리만 좋아하나요? 근데 딱 가보면 새는 없는데 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블루베리에 오는 그 뭐죠? 까치나 뭐 이렇게 직박놀이나 뭐 이런 새들이 싫어하는 천적새 소리 있죠. 그 소리가 계속 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끝도 안 보이는 그 블루베리 몇십만 평에 기계로 다 수확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그 반짝이 같은 거 있죠. 예, 예, 그것을 이렇게 해서 새가 그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제 일부 달라지지 않고 새소리로 접근하지 않게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저희도 어제 여기를 새로 깔았지만 이걸 제초 매트를 어떻게 깔아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파쇄목을 산처럼 쌓아놓고 거기다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죽는 것도 많고 워낙 많이 심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더지 피해나 군뱅이 피해나 또 어떤 나무가 원재료인지도 소나무라면 좋은데 또 소나무 그 파쇄목 가져온 것 중에서 무슨 뭐 재선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검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지금 부직포 깐 것을 못 보여드렸지만 저희 시험 포장은 2006년도 만들어진 이후로 한 3년은 군산에서 제주도에서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나무 파쇄목을. 근데 그 운반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거 까는데 저 1000평 까는데 니아카로 기계 못 들어가니까요. 한 일주일 또 깔아야 돼요. 10cm씩. 그래서 한 2년 3년을 그렇게 한번 해보다가 그래도 또 풀은 4-5풀은 또 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직포로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직포도 조금 한 3년은 써요. 근데 저희는 막 저기 수시로 이렇게 농가처럼 들락날락 안 하니까 그렇지 최근에는 거의 제초 매트로 그 심은 자리는 이제 파쇄목 같은 걸로 유기물로 덮는다 해도 이렇게 통로나 또 이렇게 풀 많이 나는 그런 쪽은 이걸로 관리하는 게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병해충 시험도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내 포장이 이렇게 깨끗해야 벌레고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지가 됐던 하우스가 됐던. 그래서 블루베리는 항상 포장이 막 지금 몇천 평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가장 규모 많이 하시는 분 회장님이세요? 안 오셨어요? 아니 우리 회장님은 몇 평이나 지금 재배하시죠? 사실 블루베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평 정도만 그게 가장 적정 규모 같아요. 예, 한 20년 전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대개 이제 퇴직하고 일이 오늘도 이제 저희 도청에서 그런 또 교육도 받았는데 앞으로는 60세에 퇴직을 해도 20년은 경제활동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60세 이상의 그 취업자 수가 20, 30대 청년 수보다 훨씬 많대요. 재취업을 또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직에 계신 분, 뭐 또 뭐 학교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와서 블루베리를 연금은 받는데 얼마만큼의 블루베리를 재배해야 내가 이렇게 가능하겠냐 이걸 많이 여쭤봤어요.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품종 선택을 해달라 하는데 3평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면 오히려 힘드십니다. 아마 그분들 60대에 오셨던 분이 지금 아마 다 80살 되셨겠죠? 네, 힘들어요. 네, 따는데 그리고 이제 노지가 이제 점점 더 품종이 빨라져야 되는 이유가 너무 덥잖아요. 네, 7월달에 수확하는 것도 이제 정말 또 비도 예전에는 장마라는 게 어떻게 일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상기상이라 장마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그래서 블루베리 품종 선택해드릴 때도 무조건 노지에서 가장 빨리 나는 품종. 근데 확실한 것은 하우스용 품종은 당진 같은 경우에 동해 피해가 그래도 상당히 안 나온다라고 최근에는 하고 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또 강추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우스용 남부 하이브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메리트가 적은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듀크를 가지고 계속 비교 품종으로 시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듀크보다 빠른 품종이 괜찮은 품종이 없어요. 네, 제가 맞는 그 5가지 품종 중에서도 겨우 비슷하거나 같은 게 2가지 품종밖에 안 돼요. 듀크보다 조금씩 다 늦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절대로 품종 공유는 하셨지만 환상을 갖고
하지 마시라고. 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품종 다 좋은 품종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새소리는 어떤 새소리를 해야? 아, 그 이제 막 독수리 새소리라든지 그 아예 판매를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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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런 근데 제가 봤을 때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게 없었는 이 방조망이라는 게 없었는데 저희 아까 그 포장은 그 저게 2007년도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 사실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탁탁탁 이렇게 쳐지는 거거든요. 그때 평당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비싸게 좀 설치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새들이 훨씬 더 영리해요. 그거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그 뭐죠? 일본에서 나는 방조 테이프 그 냄새가 나가지고 새들이 안 오는 그 저포장에 테이프를 둘러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새는 15일만 지나면 다 공부를 다 해. 예. 그래서 별거 다 해봤어도 안 되고 결국은 방조망이 가장 안전하죠. 네. 머리가 좋아. 일주일은 죽는데 일주일 네. 지나면 네.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새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노지인데 예, 줄을 이렇게 심은 자리에서 줄을 딱 맸더라고요 끝까지. 거기에다가 반짝반짝반짝한 거 있죠. 테이프 같은 것이 계속 바람에 휘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나니까 이제 새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새는요 최고로 맛있는 과일. 맞아. 제일 잘 익은 것만 딱 쪼아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상관없어요. 까치는요 IQ가 60인가? 그런데 회의도 하거든요. 입에 불고 자기 새끼까지 갖다 먹여요. 갖다 먹여요. 아까 저희 그 포장 앞에 은행나무 큰 게 있었는데 새들 새 집을 거기다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잘랐구나. 그 방조망을 쳤는데도 그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져와서 입으로 물고 와서 새끼를 먹이더라고요. 물어다 날라주잖아. 네. 그래서 수학기만 되면 저렇게 방조망을 쳤는데 어떻게 그 새가 들어가는가 할 정도로 주변에 새가 먹고 난 똥이 블루베리 예,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는 절대 멍청하지 않다. 네, 네. 뭐 멍청하다고 새 대가리 뭐 이러죠? 안 그래. 새 아니에요. 네. 새들이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큰돌농장이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